최근 1년 데이터를 볼까요?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금은 266% 올랐고 은은 무려 400% 올랐습니다. 4배가 뛰었다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하죠. 그 깊은 골짜기가 예고도 없이 단 하루 만에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플래시 크래시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천천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레일이 끊겨서 수직으로 추락하는 상황. 그게 바로 플래시 크래시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일반적인 조정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좀 비싼데 조금만 팔까? 하면서 계단식으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이번 폭락은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탈출해! 라고 외치기도 전에 엘리베이터 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왜냐고요? 여기에는 레버리지, 즉 빚이라는 폭탄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1년 동안 금과 은 정말 미친 듯이 올랐죠? 이제 1억 간다, 지금이라도 타야 한다 하며 너도나도 뛰어들었는데 결과는 참혹한 피해 금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번 사태를 분석하기 위해 저는 지난 주말 월가에서 나온 긴급 리포트 30개와 1980년 헌트 형제 사건, 그리고 2011년 은파동 데이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도망칠 때가 아니라 현미경을 들이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정리해드립니다. 왜 폭락했는지,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길래 시장을 박살냈는지, 그리고 중국과 알고리즘이 어떻게 개미들을 털어먹었는지, 마지막으로 지금 물려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떠먹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그 혼돈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영원한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은 가격이 하루 만에 무려 30%가 증발했습니다. 코인이나 잡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화폐였던 은 이야기입니다. 금값은 또 어떻습니까? 하루 만에 11% 폭락.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닙니다. 금융 역사상 45년 만에 찾아온 그야말로 대폭락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 재산이 녹아내렸다, 강제 청산당해서 한강 간다, 이런 비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팩트체크부터 제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좀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건 금융교과서의 실리 사건이에요. 지난 1월 30일 금요일 시장은 그야말로 학살이었습니다. 은 가격은 하루 장중 최대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이냐면요, 주식으로 치면 하한가를 맞은 건데 개별 종목이 아니라 전 세계가 거래하는 원자재가 하한가를 간 겁니다. 금값도 마찬가지예요. 온스당 5,600달러를 넘보던 금이 하루아침에 9.5%에서 11% 가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시뮬레이션 해드리겠습니다. 가상의 인물, 투자자 김모 씨의 지난 금요일 밤을 재현해보죠. 김 씨는 최근 은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걸 보고 포모가 왔습니다. 옆집 철수 아빠는 은으로 차를 바꿨다는데 하면서 결국 김 씨는 가진 돈 1억 원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5배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총 5억 원어치 은 선물을 샀죠. 은값이 1%만 올라도 김 씨는 5% 수익을 봅니다. 20%만 오르면 원금이 2배가 되죠. 꿈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1월 30일 밤 시바리시, 갑자기 스마트폰 알림이 울립니다. 띵동. 키움증권 증거금 부족 발생, 위험 안내. 하는 사이에 은값이 마이너스 5% 빠집니다. 5배 레버리지를 썼으니 김 씨의 계좌는 순식간에 마이너스 25%가 찍힙니다. 1억 중 2,500만 원이 증발했죠. 김 씨가 손을 떨며 물타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찰나 갑자기 차트가 마이너스 10%, 20%로 꽂힙니다. 이때 증권사 시스템은 어떻게 할까요? 김 씨의 사정을 봐줄까요? 아니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김 씨가 빚을 못 갚을 것 같으니 시스템이 김 씨의 은을 시장가로 강제 투매해버립니다. 이걸 반대 매매라고 하죠. 김 씨 같은 사람이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내 물량이 쏟아져서 가격을 더 떨어뜨리고
그 떨어진 가격 때문에 뒷사람이 또 청산당하고 이게 바로 연쇄 청산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전 세계 개미들의 계좌는 이렇게 불타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1년에 4배나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30% 폭락은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닙니다. 만약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면 며칠에 걸쳐서 마이너스 5%, 3%, 4% 이렇게 빠졌겠죠? 하루 만에 마이너스 30%. 이건 명확한 트리거, 방아쇠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많이 올라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거대한 바늘로 풍선을 찔러 터뜨린 겁니다. 그 바늘을 쥔 사람, 그가 바로 이번 사태의 주인공입니다. 트럼프가 지명한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름 석자만으로 전 세계 자산 시장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금리 인상을 좋아해서일까요? 아니요. 훨씬 더 깊고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케빈 워시라는 인물의 정체와 그가 가져올 피바람에 대해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은 앞으로 4년 내내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에 휘둘리게 될 겁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트럼프는 사업가잖아. 저금리 좋아하고 주식시장 띄우는 거 좋아하니까 말 잘 듣는 비둘기파를 연준 의장에 앉히겠지 하고요. 시장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배짱 좋게 빚내서 주식 사고, 금 사고, 은을 샀던 겁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튀어나온 이름, 케빈 워시. 이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월가의 트레이더들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먼저 이 남자의 스펙부터 뜯어봅시다. 아주 흥미롭거든요. 케빈 워시, 1970년생, 젊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생겼죠? 하지만 그의 진짜 무기는 외모가 아닙니다. 그는 2006년 불과 35살의 나이에 최연소 연준이사가 된 천재입니다. 보통 연준은 평생 학교에서 공부만 한 머리 희끗한 경제학 박사님들이 갑니다. 버냉키, 옐런 다 그렇죠. 그런데 케빈 워시는 다릅니다. 그는 모건 스탠리 출신입니다. 상아탑 속의 학자가 아니라 피 튀기는 M&A 시장에서 굴러먹던 실전 파이터라는 얘기예요. 시장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죠. 이게 왜 무섭냐고요? 그는 이론상 괜찮다는 말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시장에 거품이 끼는 꼴을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아,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흥미로워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기업 쿠팡의 이사입니다. 김범석 의장의 멘토로도 알려져 있죠. 실물 경제, 특히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뼛속까지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공화당 사람이니까 돈 풀기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케빈 워시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왔습니다. 야, 이제 돈 좀 그만 풀어. 인플레이션 온다고 라면서요. 그는 벤 버냉키가 돈 풀기를 할 때마다 옆에서 쓴소리를 뱉었던 인물입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저금리라는 마약에 취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래, 약 조금 더 줄게, 조금만 더 즐겨 라고 달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의사 선생님이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장 링거 뽑아. 이제부터 찬물 샤워하고 운동해. 환자인 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그 발작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의 폭락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트럼프는 주가 오르는 걸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 주가를 떨어뜨릴 저승사자를 뽑았을까? 이게 바로 트럼프의 4D 체스이자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트럼프의 속내를 분석한 월가 보고서들을 종합해보면 소름 돋는 결론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지금 재정을 쓰고 싶어 합니다. 돈을 뿌리고 싶어 하죠. 아기 낳으면 $1,000 주고, 관세 걷어서 국민한테 배당금 주고, 국방비 1,450조 원 쓰고, 정부가 이렇게 돈을 막 쓰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겠죠? 이때 중앙은행까지 돈을 풀면 나라는 망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니까요. 그래서 트럼프는 생각한 겁니다. 오케이, 정부인 내가 돈을 펑펑 쓸 테니 연준, 너네는 돈줄을 꽉 조여서
물가를 잡아 역할 분담하자. 즉, 정부의 엑셀과 연준의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겠다는 미친 전략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유동성 하나만 믿고 올랐던 자산들입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금과 은이었던 거죠. 케빈 워시가 의장이 되면 그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국채 같은 자산을 시장에다 내다 팔 겁니다. 이걸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시장에 풀린 달러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달러가 귀해지면 달러 가치는 오릅니다. 달러가 오르면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금값은 떨어집니다. 이 간단한 공식이 1월 30일 알고리즘에 입력되자마자 매도 폭탄이 터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작가님, 그럼 금리 인하는 이제 없는 건가요? 우리 주담대이자는 어떡하나요? 답변 드립니다. 케빈 워시도 바보는 아닙니다. 무작정 금리를 올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화끈한 금리 인하 파티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기억들아, 대출이자 깎아줄게. 대신 연준이 돈을 푸는 건 절대 안 돼. 즉, 핀셋처럼 필요한 곳만 금리를 낮추고 전체적인 돈줄 은죄는 아주 고난도의 줄타기를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건 애매한 자산들입니다. 실적 없이 돈의 힘으로만 오른 주식들, 그리고 단순히 화폐 가치 하락 기대감으로만 오른 원자재들. 이런 것들은 케빈 워시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케빈 워시가 아무리 무서워도 사람이 어떻게 하루 만에 은을 30%나 던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폭락의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워시 지명 소식이 들리자마자 0.001초 만에 반응한 놈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사람이 잠든 사이에 기계들이 저지른 끔찍한 짓거리.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CCTV 돌려보듯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걸 알면 앞으로 밤 사비시에 왜 알람을 맞춰야 하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케빈 워시가 방아쇠를 당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겼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죠. 이번 폭락의 속도 기억나십니까? 은 가격이 30% 빠지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금값이 수직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이건 인간의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화장실 다녀온 사이, 물 한 잔 마시는 사이에 계좌가 박살난 이유. 바로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CTA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해 추세 추종 알고리즘입니다. 이 녀석들은 감정이 없습니다. 은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네. 불쌍하니까 좀 사주자. 이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입력된 값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알고리즘들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오르면 계속 사고, 특정 선이 깨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전량 매도해라. 지난 1년 동안 금과 은을 미친 듯이 사들여서 가격을 4배나 올려놓은 주범이 바로 이 CTA들입니다. 그런데 1월 30일 케빈 워시 지명 소식에 달러가 튀어오르자 금 가격이 중요 지지선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슈퍼컴퓨터 수천 대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매도 신호 감지, 동시에 수조 원 규모의 매도 폭탄이 0.001초 만에 쏟아졌습니다. 인간 트레이더가 뉴스 떴네 하고 마우스에 손을 올리기도 전에 기계들은 이미 다 팔고 떠난 뒤였습니다. 여러분이 차트를 보고 하는 순간 이미 바닥이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상상해보세요. 만원 관중이 들어찬 극장이 있습니다. 모두가 금값은 영원히 오른다며 파티를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제는 출구가 좁다는 겁니다. 개미들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덩치 큰 코끼리들이 먼저 출구로 돌진해서 다 밟고 지나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은시장은 규모가 작으니까 코끼리 한 마리만 움직여도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래서 은이 금보다 3배나 더 폭락한 겁니다. 30% 폭락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기계들만 팔았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중국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금값을 미친 듯이 끌어올린 주체, 바로 중국인민은행과 중국 아줌마들이었습니다. 미국 달러 못 믿겠다, 금이 최고다 라며 사재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아주 기묘한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폭락이 시작되자마자 중국계 자금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달러 부족 공포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60% 때리겠다고 협박하고 케빈 워시가 달러를 조이겠다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위안화 가치가 똥값이 될 위기에 처하니 급하게 달러 현금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난 자산, 즉 금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한 겁니다. 일종의 생계형 매도였던 셈입니다. 둘째, 동결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한테 자산 동결 당하는 거 보셨죠? 중국 부자들은 겁이 났을 겁니다. 미국이 또 난리를 치면 내 금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이익 실현하고 현금 쥐고 있자. 이런 심리가 1월 30일 폭락장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이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이거 세력들이 미리 알고 개미 털기 한 거 아니냐라고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케빈 워시 지명은 급비 사항이었을 수 있지만 차익 실현 타이밍은 모두가 노리고 있었습니다. 월가의 고래들은 이미 배가 불렀거든요. 1년에 400% 먹었으면 털고 싶어 손이 근질거렸을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 던질 명분이었습니다. 그 명분을 트럼프가 케빈 워시라는 이름으로 아주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해 준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트리거는 케빈 워시, 가속기는 알고리즘, 연료는 중국 자금 이탈. 이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퍼펙트 스톰. 그게 바로 이번 폭락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끝났으니 짐 싸서 떠나야 하나요? 아니요.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트럼프라는 인간의 본능, 그리고 케빈 워시와의 기막힌 모순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모순과 진짜 돈의 흐름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 폭락한 차트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합니다. 앞서 케빈 워시가 돈줄을 죄다고 했고 알고리즘이 그걸 신호로 폭락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럼 이제 금과 은의 시대는 끝난 걸까요? 이제 달러 예금이나 들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에는 아주 거대한 논리적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이 모순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이번 폭락장이 왜 세일 기간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분은 기본적으로 사업가입니다. 그의 공약집을 다시 한번 꼼꼼히 뜯어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쪽에서는 케빈 워시를 시켜서 긴축해, 물가 잡아 라고 소리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역대급으로 돈을 펑펑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3대 돈 뿌리기 정책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는 베이비 보너스입니다.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나는 미국 시민권자 아기들에게 1인당 $1,000를 줍니다.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트럼프 계좌라는 비과세 투자 계좌에 꽂아줍니다. 이 돈은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미국 주식에 투자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국가가 나서서 주식시장에 강제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세 배당금입니다. 다른 나라 물건에 관세를 왕창 때리고 그 돈을 걷어서 미국 서민들에게 1인당 최대 $2,000씩 뿌리겠답니다. 사실상 기본소득이나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는 역대급 국방비입니다. 미국을 흔히 천조국이라고 불렀죠? 이제 그 말도 옛말입니다. 트럼프는 국방 예산을 1,450조 원까지 늘렸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 차세대 전투기, 돈 먹는 하마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돈을 미친 듯이 뿌립니다. 그런데 연준은 돈을 죄겠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정부가 돈을 쓰려면 국채를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케빈 워시가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정부가 갚아야 할 국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지금 미국이 1년에 내는 빚 이자만 해도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안 내린다. 그러면 미국 재무부가 파산합니다. 결국 시나리오는 정해져 있습니다. 케빈 워시는 지금 당장은 나 무서운 사람이야 라며 시장 분기를 잡고 있지만 결국 6개월, 1년 뒤에는
트럼프의 재정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시 돈을 풀어야 합니다. 이걸 경제 용어로 재정 우위라고 합니다. 연준이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정부빚 앞에서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모순은 환율 시장에서도 기이한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뉴스 보셨나요? 트럼프가 한국에 관세 폭탄을 예고했는데 오히려 원화 가치가 올랐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원화가 똥값이 되어야 맞는데 말이죠. 이유는 일본에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물밑에서 엔화 강세를 위한 공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엔화가 너무 싸니까 미국 기업들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야, 일본, 너네 엔화 좀 올려! 라는 미국의 압박. 엔화가 오르니 옆에 있는 원화도 덩달아 강세를 보인 겁니다. 이게 무슨 신호냐고요? 트럼프는 강달러를 말하지만 속마음은 약달러를 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제조업을 살리려면 달러가 너무 비싸면 안 되거든요. 결국 케빈 워시의 강달러 정책도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봅시다. 지금의 폭락은 케빈 워시라는 새로운 DJ가 와서 음악을 잠시 끈 겁니다. 사람들은 아, 파티 끝났나 보다 하고 나가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라는 클럽 사장은 뒤에서 술을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다시 켜질 것이고 돈은 다시 풀릴 겁니다. 그때가 되면 금과 은은 전고점을 뚫고 우주로 날아갈 겁니다. JP 모건이 금값 8,000달러를 예측한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조건 존버, 아니면 추가 매수, 아무 계획 없이 덤비면 2부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러분의 잔고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액션 가이드를 제시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제 가족에게만 알려주려 했던 특급 전략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이미 물려서 구조대가 올까 하며 밤잠 설치시는 분, 아니면 현금 들고 지금이 기회인가 하며 침 흘리시는 분, 두 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가 15년간 시장에서 수업료 내며 깨달은 3단계 생존 매뉴얼을 공개합니다. 제발 감으로 하지 마시고 이 원칙대로만 하세요. 첫 번째, 칼날이 바닥에 박힐 때까지 기다려라.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30% 빠졌네, 싸다, 사자 하고 덤비는 겁니다. 이걸 떨어지는 칼날 잡기라고 합니다. 손바닥 다 나갑니다. 케빈 워시 쇼크와 알고리즘 매도세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진이 반드시 옵니다. 최소 3일을 기다리세요. 3일 연속으로 전 저점을 깨지 않고 버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RSI 지표가 30 밑으로 처박혔다가 다시 30 위로 고개를 드는 순간, 그때가 바로 칼날이 바닥에 꽂히고 진동이 멈춘 때입니다.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릎에서 사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피라미드 분할 매수 3대 3대 4 법칙입니다. 작가님, 그럼 전 재산 몰빵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절대 안 됩니다. 아직 트럼프와 연중의 기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3대 3대 4 법칙을 쓰세요. 1차 진입으로 30%, 지지선이 확인되면 정찰병을 보냅니다. 2차 진입 30%, 추세가 확실히 반등하면 불타기를 합니다. 마지막 3차 진입 40%, 정구점을 뚫으려는 시도가 보일 때 마지막 문양을 싣습니다. 만약 1차 진입 후 더 떨어진다, 과감하게 손절하거나 다음 지지선까지 기다릴 현금을 남겨둬야 합니다. 시장은 예측하는 곳이 아니라 대응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입니다. 이번 통락에서 봤듯이 은은 변동성의 끝판왕입니다. 본업이 있고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은 비중을 20% 넘기지 마세요. 은은 산업재 성격이 강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 금보다 더 빠집니다. 반면 금은 다릅니다. 앞서 말한 중국의 금 사재기, 트럼프의 재정 적자, 지정학적 리스크, 이 모든 것의 종착지는 결국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종이돈이 쓰레기가 될수록 빛나는 건 결국 금밖에 없습니다. JP 모건이 말한 8,000달러, 저는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단, 시간은 좀 걸리겠죠? 가장 가슴 아픈 질문, 지금 손절해야 할까요? 에 대한 답입니다.
만약 빚을 내서 투자하셨다면 죄송하지만 반등 시 비중을 줄이셔야 합니다. 변동성을 못 버티면 결국 다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유 자금으로 현물을 사셨다면 트럼프 임기 4년, 이제 시작입니다. 4년 뒤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지금의 마이너스 30%는 4년 뒤 차트에서 보면 아주 작은 눌림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980년 헌트 형제 음파동 때도 2011년 음폭락 때도 대중들은 이제 끝났다며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그때 조용히 죽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인간의 욕망이 멈추지 않는 한, 그리고 정부가 돈 찍어내기를 멈추지 않는 한 실물 자산의 가치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검은 금요일의 공포를 넘어 그 뒤에 숨겨진 케빈 워시의 큰 그림, 알고리즘의 비정함, 그리고 트럼프노믹스의 모순까지 파헤쳤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시야를 가지신 겁니다.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파는 이 물량을 누가 받아먹고 있을까? 그 답을 아신다면 이번 위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루지 못한 지금 당장 주워 담아야 할 금은 ETF 탑3와 구체적인 매수 타점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다나나 경제학이었습니다. 성토하십시오.